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얼마 전 흑해함대 기함 모스크바함이 격침된 이후 사실상 흑해함대 생명력은 끝났다고 봐야 할 정도로 크게 위축되었으며 더 이상 오데사를 목표로 러시아 해군 흑해함대 함정들이 미사일을 쏟아붓는 일, 상륙함대를 동원해 대규모 상륙작전을 벌이는 일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 때문에 또 다른 문제점이 생겨났는데요. 현지 시각으로 4월 23일 영국 국방부가 분석한 우크라이나 전황 보고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가 전술탄도 미사일로 타격할 수 없는 러시아 흑해함대의 킬로급 잠수함들이 우크라이나 지상에 칼리브르 잠대지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잠수함 분야의 저명한 전문가 H.I. 수튼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잠수함의 SLCM으로 공격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로서는 참으로 골치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킬로급 잠수함의 최대 사정거리 2,500km의 러시아판 토마호크, 칼리브르 잠대지 순항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요. 이들 잠수함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해저 50m에서도 칼리브르 SLCM을 날릴 수 있기에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대수상 레이더나 군사 위성으로는 위치를 알아낼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습니다. 러시아 흑해함대에서는 총 7척의 킬로급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흑해함대 킬로급 잠수함 중 한 척은 구형인 킬로급 877V형이며 나머지 6척은 그보다 개량된 성능을 가지고 있는 킬로급 636.3형 잠수함들입니다. 이들 중 특히 위협적인 것은 4,000톤급의 킬로급 636.3형으로 533mm 어뢰 발사관 6문 외에도 18문의 어뢰와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킬로급 636.3형 잠수함들이 탑재할 수 있는 것 중 러시아판 토마호크라 불리는 칼리브르 잠대지 순항 미사일이 있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킬로급은 소련 해군이 마지막으로 개발한 잠수함으로 서방 측 잠수함에 필적하는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원래 소련의 전략 원잠을 공격하기 위해 자국 해역에 침입한 서방의 공격 원잠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장기간의 대양 작전 능력 또한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데요. 특히 그 중에서도 킬로급 636.3형은 바다의 블랙홀이라 불릴 만큼 조용한 877EKM형 잠수함보다 소음 수준이 더 감소되었고 무장 운용성 또한 높이 뛰어난 잠수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흑해함대 킬로급 잠수함이 날리는 순항 미사일들은 현재 이 전쟁의 핵심 지역인 돈바스 전투에 있어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잠수함들은 계속해서 군인이 아닌 이들의 비극을 초래하고 있으며 이는 심각한 전쟁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같은 행동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러시아 잠수함의 이런 공격은 머지않아 무력화될 것이고 우크라이나군은 이 잠수함들을 침묵하게 만들 방법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해상에서도 연료와 무장 재보급이 가능한 미 해군과 달리 러시아 해군의 킬로급 잠수함은 해상에서 무장을 재보급받기 어렵기 때문인데요. 현재 흑해에서 활동 중인 러시아 해군의 킬로급 잠수함들은 미사일을 다 쏟아붓고 나면 모항인 세바스토폴로 귀환해 무장을 다시 보급받아야 하는데 실제로 개전 이후 러시아 흑해함대 소속 킬로급 잠수함들이 세바스토폴에서 재보급을 받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흑해함대에는 7척의 킬로급 잠수함이 있지만 이 중에서 운용 가능한 킬로급 잠수함은 3척뿐인 상태입니다. 7척 중 2척이 수리 중인 상태이고 2척은 지중해에 전진 배치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현재 흑해함대에서 운용 가능한 킬로급 잠수함은 636.3형인 노브로시스크함과 로스토프 나도누함 그리고 벨리키 노브고로드함 등 3척뿐인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헤르손의 바로 위쪽 미콜라이우까지 진격한 상태이며 이곳에서 세바스토폴까지의 거리는 대략 289.37km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거리라면 토치카 유 전술탄도 미사일로는 무리지만 얼마 전 러시아 본토의 유류 저장고와 탄약고를 타격한 것으로 알려진 삽산 탄도 미사일 혹은 흐림2 탄도 미사일로 충분히 타격이 가능한 거리인데요. 이들 미사일은 사정거리가 300km에서 500km에 이르기에 이들로 세바스토폴의 탄약고를 타격할 경우 더 이상 흑해함대 소속 킬로급 잠수함들은 잠대지 순항 미사일을 사용할 수 없게 될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혹은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순항 미사일로 개조하고 있는 사거리 1000km급의 투폴레프 141을 사용할 수도 있겠죠. 게다가 현재 러시아 흑해함대에는 미사일 재고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 해군이 킬로급 잠수함을 이제서야 등판시킨 이유가 잠대지 미사일의 재고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함대에서 탄약을 흑해로 가져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러나 흑해함대의 본진이라 할 수 있는 세바스토폴 전체가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에 박살나버린다면 러시아의 킬로급 잠수함들은 보스포루스 해협을 빠져나가 머나먼 거리를 빙둘러 미사일을 보급받아야 할 판인데 애초에 재래식 디젤 전기 추진식 잠수함인 킬로급 잠수함은 그만한 거리의 바다를 건너갈 수 없고 보스포루스 해협을 막고 통제하고 있는 터키가 이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 분명합니다. 즉 흑해함대의 킬로급 잠수함들은
현재 활동에 명확한 한계가 존재하는 한시적인 전력으로서 작용할 뿐인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그들이 잠수함에 순항미사일로 벌이고 있는 끔찍한 만행을 생각하면 한시라도 빨리 우크라이나군이 이 세바스토폴을 타격해서 흑해함대 킬로급 잠수함들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게 만들어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 러시아 핵잠수함 출격, 미국 정찰위성 총동원 감시 중. 그러나 러시아 해군에서 진짜 무서운 것은 킬로급 잠수함 같은 재래식 잠수함이 아닙니다. 현지 시각으로 4월 9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개전 이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무기를 유사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후 미국은 수백 대의 민간, 공공정찰 감시 자산을 총동원해 러시아의 핵무기 운용 플랫폼들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그동안 러시아가 재래식 전력의 약세를 만회하기 위해 종종 소형 핵무기를 실제로 사용한 전력이 있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결국 패퇴하고 말 경우 자신의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며 경계하고 있는데요. 만약 러시아 측에서 핵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전략 폭격기가 분산 배치되거나 핵잠수함이 항구에서 출항해 모습을 감춘다면 러시아가 핵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황으로 봐야 합니다. 1962년 구소련은 미국의 코앞이라 할 수 있는 쿠바에 158개 핵탄두와 미사일을 선박에 실어 보냈음에도 미국이 이를 알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섬뜩한데요. 그런데 러시아 핵잠수함이 북해함대의 잠수함 기지인 가지예보항에서 출항하는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 2장을 한 트위터 사용자가 게재했고 영국의 타블로이드지 더 익스프레스에서도 이 사진을 게재하며 러시아 핵공격을 위한 전략적 준비가 시작되었다는 기사를 내는 절체절명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심해로 모습을 감춘 러시아 해군의 전략원잠이 핵탄두로 탑재한 SLBM을 우크라이나 혹은 러시아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다른 나라에 쏘려는 걸까요? 다행히 이것이 실제 핵공격 징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은 지난 6월 말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을 보여준 직후 일어났던 일인데요. 러시아의 핵잠수함 출항은 매년 정례적으로 진행되는 훈련의 일환인 것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결론 내렸고 이 소식이 알려지자 곧 소동은 잦아들었습니다. 실제 이후 지난 3월 7일 러시아 북해함대 잠수함 기지 가지예보항에는 현재 활동 가능한 러시아 북해함대 핵잠수함 4척이 모두 선착장의 모습을 드러냈고 러시아가 핵탄두로 탑재한 SLBM을 쏘려는 징후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같은 일을 맨날 하는 훈련인데 별일 있겠어 하고 받아들였다가는 큰일 날 수 있으니 언제나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러시아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 또한 처음에는 몇 번이나 훈련일 뿐이라고 했으며 러시아 병사들 또한 그런 줄 알았지만 어느 순간 전면 침공 전쟁으로 바뀌어 있었고 지금껏 발생한 수많은 비극은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일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